자,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 예고한 대로 오늘은 물질의 상태 변화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페이지는 158페이지로 가봅시다. 네, 간지쌤입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요. 물질의 상태 변화 그리고 이거를 입자 모형으로 설명해 볼 겁니다. 자, 여기 후라이팬에 버터가 보이죠? 이 버터는 처음에는 고체 특징을 갖고 있는데 후라이팬에서 가열돼서 점점점 녹아가지고 액체 상태로 됐습니다. 그러면 고체 상태에서 액체 상태로 바뀌는 것, 오늘 배울 이것이 바로 상태 변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고체 버터와 액체 버터는 서로 같은 물질일까요? 다른 물질일까요? 자, 정답은 다음 화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얼음이 있고요. 이 얼음을 컵에 놓았더니 이렇게 물로 변했습니다. 이 물을 주전자에 넣고 끓였더니 수증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 세 가지 얼음, 물, 수증기는 같은 물질일까요? 다른 물질일까요? 자, 버터와 같은 문제죠? 당연히 같은 물질이죠? 고체, 액체, 기체, 상태만 다르지만 얘네들은 한 가지의 물질, 같은 물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보통 우리 주변의 물질들은 아주 많은데 대부분 고체, 액체, 기체 중 한 가지 상태로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볼펜, 고체 상태로 존재합니다. 두 번째, 콜라 음료수, 액체 상태로 존재합니다. 공기, 기체 상태로 존재합니다. 자, 그런데 이 한 가지 상태로 존재하는 물질은 다른 상태로도 변할 수가 있습니다. 온도를 높여줘서 가열하거나 온도를 낮춰줘서 냉각을 하면 이렇게 상태 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상태 변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활동을 선생님이 내일 해볼 텐데요. 자, 1번 우리가 흔히 쓰는 양초입니다. 이 양초를 여기다가 잘라서 비커에 올려 놓습니다. 그리고 질량을 측정하고 뜨거운 핫플레이트에 가열을 합니다. 자, 처음 양초는 불을 붙이는 처음 이 양초는 고체 상태인데 3번으로 오면 가열에 의해서 녹아버리죠. 그러면 무슨 상태가 될까요? 액체 상태가 됩니다. 자, 이러한 것을 상태 변화라고 합니다. 쉽죠? 그리고 다음 장으로 갑시다. 이번엔 그 액체 상태의 질량도 측정하고 그리고 이 액체 상태의 양초를 종이컵에 부어놓고 천천히 냉각을 시킵니다. 그래서 종이컵에 있는 양초를 떼서 다시 불을 붙여보는 실험을 할 텐데요. 자, 이거는 이제 무슨 상태일까요? 밖에 나와서 뜨거운 양초가 밖으로 나와서 공기 중에 식고 있습니다. 냉각되고 있으니까 다시 원래대로 고체 상태가 되겠죠? 네. 그러면 역시 되돌아오는 액체에서 고체로 되돌아오기 때문에 상태가 변화했다 해서 이걸 상태 변화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질량을 비교해 볼게요. 자, 고체일 때 질량과 액체일 때 질량, 상태가 변했죠? 자, 고체일 때 320g이라면 액체일 때 몇 g일까요? 똑같습니다. 320g이 됩니다. 자, 그리고 처음에 녹이기 전 고체 상태의 양초와 녹였다가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왔던 이 고체 상태의 양초. 자, 이 한번 상태를 두 번 변했죠? 이 양초. 어떻게 될까요? 볼까요? 색은 변화가 없고요. 촉감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에 불을 붙였을 때 분명히 탈 겁니다. 자, 선생님이 내일 실험으로 보여줄게요. 그래서 동그라미 해서 색도 변하지 않고 촉감도 변하지 않고 심지에 불을 붙였는데 심지어 불에 탑니다. 상태가 두 번 변했음에도 말고요. 자, 정리를 하면
양초가 상태가 변할 때, 고체로 변하고 액체로 변할 때 질량과 성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질량은 변했습니까? 아니죠. 변화가 없다. 그대로입니다. 성질. 자, 위에 세 개를 보면 성질도 변했습니까? 아니죠. 그대로이죠. 자, 상태가 변할 때는 변화하지 않는 두 개의 종류의 값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질량과 성질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정리를 해볼게요. 자, 지금은 158페이지입니다. 밑줄 쳐볼까요? 물질의 상태가 변화할 때 질량과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 그 이유를 입자로 설명해 볼게요. 뭐냐 하면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 이거를 그림으로 표현해 볼게요. 선생님이. 자, 고체와 액체입니다. 고체는 딱딱하고 액체는 흐르고 이런 모양이죠. 처음에 왼쪽에 고체 양초에서 가열을 해서 액체 양초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물질을 이루는 입자를 그려볼게요. 자, 입자의 종류와 개수를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파란색 입자가 9개로 되어 있다고 합시다. 가열을 했더니 그 9개의 입자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입자가 사이에 이 규칙이 배열이 불규칙적으로 고체보다 불규칙적으로 입자가 배열이 달라졌죠? 자, 그러면 입자의 종류와 개수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고체 양초 입자의 종류는 파란색 입자에다가 개수는 9개. 액체 상태가 변했죠? 역시 종류는 파란색 입자이고 개수는 9개. 자, 입자의 종류와 개수는 상태가 변화도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위에처럼 입자의 종류와 개수는 변화하지 않는다. 단 배열만 바뀌었다. 규칙적에서 불규칙적으로 배열만 바뀌었다. 그러면 이건 의미하는 게 뭐냐? 입자로 설명했으니까 이 종류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은 양초가 양초로 됐다라는 말이죠. 종류가 변화하지 않았다? 그러면 성질도 그대로라는 말이고 개수가 변화하지 않았다? 질량이 그대로라는 말이죠. 그래서 성질과 질량이 변화하지 않았다. 그대로라는 말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오면 자,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질의 상태 변화할 때 질량과 성질은 변화하지 않는다. 종류는 성질을 의미하고 개수는 질량을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오늘은 핵심 여기까지입니다. 물질이 상태가 변화할 때 질량과 성질은 변화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물질을 이루는 입자가 상태가 변화해도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다음 시간에는 변화하는 것을 알아볼게요. 상태가 변하면 변화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자, 그게 무엇인지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알아볼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